안녕하세요. 마더코딩입니다. 오늘은 엔트리 기본 9번째 시간으로 다른 도시 시간 계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첩 선택을 좀 더 연습하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만든 작품은 서울의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고 정해진 도시 중에 현재 시간을 알고 싶은 도시를 입력하면 그 도시의 현재 시간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떻게 코딩하면 되겠다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한 기능을 한번 써보고 이걸 순서대로 작성해 보면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도는 마더코딩 블로그에 정리한 글이 있으니까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찾아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만들 작품의 알고리즘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시차가 있다는 건 친구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현재 서울이 몇 시면 다른 도시는 현재 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화면에 보여줄 작품을 만들 거라서, 그래서 다른 도시의 현재 시간은 서울의 현재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시차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순서도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서울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차라면 시간 계산이란 값이 나올 건데, 이 시간 계산이 0보다 작냐? 작으면 시간 계산은 24 플러스 시간 계산 값을 하면 되겠죠. 근데 시간 계산이 0보다 크다. 그럼 또 한 번 비교를 하는 거죠. 24보다 크냐? 크면 24는 시간 계산에 24를 빼면 되겠죠. 아니면은 변화가 없는 거죠. 요 값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럼 미리 준비해 놓은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의 현재 시간이 보이고 다른 도시 시간 계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알고 싶은 도시를 입력하세요 하고 메시지가 나오면 뉴욕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뉴욕이라고 도시 이름이 바뀌고 현재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전날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날 베이징. 베이징은 1시간 전이니까 23시. 시드니는 우리보다 2시간이 더 빠르니까 2시 7분. 런던. 또 모스크바.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대답이라는 묻고 대답하기라니까 이 대답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계산 변수가 시간 계산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도시 이름, 그리고 다른 도시 이름이 나타날 글상자, 그리고 서울의 시간, 다른 도시의 시간, 글상자. 그래서 글상자는 4개가 필요하고 요 버튼, 그 다음에 리스트,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 같이 만들어 보아요. 이제 변수는 시간 계산하는 중간값을 저장하기 위한 시간 계산 변수를 추가를 할 거고, 신호도 이제 신호 계산하기. 그래서 다른 도시 시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이 신호를 보내서 실제 시간 계산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트는 이제 다른 도시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고, 이제 예전에는 코드로 입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바로 등록을 할 거예요. 뉴욕, 베이징, 시드니, 그리고 런던, 그리고 모스크바. 네, 이제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서울의 현재 시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글상자에 이 블록을 갖다 놓고 이제 보면은 시가
시간, 그 다음에 콜론 분이 나오니까 합치기 블록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표현할 게 3개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갖다 놓고 현재 시간이 나오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는 콜론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현재 분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도시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요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가 되겠죠. 그리고 묻고 대답하기를 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아까 리스트에서 도시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묻고 대답하기 블록을 갖다 놓고 다른 도시 리스트에서 시간을 알고 싶은 도시를 입력하세요 하면 그 입력한 값이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에 다른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가 뭐가 대답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간 계산 신호를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시간 보기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서울의 시간이 한번 갱신됐고 이 도시의 이름이 갱신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도시 시간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봐보면 시간 계산하기 신호를 받았을 때 이게 한 번 더 갱신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되겠고 여기는 시간 계산하기 신호를 받았을 때 이 대답한 도시 이름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글상자에 글쓰기 대답이 갱신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제 시간 계산을 하는 로직이 다 여기 들어갈 건데 여기서는 시간 계산하기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리스트에 어떤 도시와 동일한 거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뉴욕은 우리나라보다 13시간 느리고 베이징은 1시간 느리고 시드니는 2시간 빠르고 런던은 8시간 느리고 모스크바는 6시간이 느려요. 요거를 중첩 블록으로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 뭐뭐라면 이 뭐가 될까요? 이 대답한 거가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몇 번째 항목과 동일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뉴욕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또 하다 보면 뉴욕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만일 첫 번째 항목이 아니면 두 번째 항목인지를 비교해야 되고 또 아니라면 세 번째 항목인지 한번 비교를 해야 되고 또 아니라면 또 네 번째 항목인지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이 아니면 다섯 번째 이런 중첩의 블록을 쓰게 될 거예요. 이제 친구들 우리가 방금 전에 요 중첩 블록을 만들었는데 요 블록과 요 블록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보면은 차이가 우리가 만약에 시드니를 입력을 했을 때 시드니가 첫 번째 항목이 아니니까 두 번째 항목이 아니니까 세 번째는 맞죠? 그럼 여기까지 세 번 비교를 하고 바로 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 이 블록을 쓰게 되면 시드니면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 맞네? 그래서 여기가 실행이 되고 그럼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4번도 아니네? 5번도 5번을 비교를 하게 돼요. 만약에 뉴욕이라면 첫 번째 맞으니까 실행을 하고 바로 여기로 떨어지죠. 요 블록은 뉴욕 맞네?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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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계속 5번을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중첩 선택이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훨씬 더 비교하는 횟수가 적겠죠.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도 동작은 동일해요. 하지만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거는 요 블록을 쓰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계속 요 블록을 가지고 계속 우린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이면 시간 계산 변수에다가 계산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시간 계산 변수는 현재 시간, 그죠? 현재 시간 뉴욕이 13시간이 느리니까 빼기 블럭이 들어가야 되고, 현재 시간에 13을 빼면 되겠죠. 그리고 베이징은 우리나라보다 1시간이 느리니까 1을 빼면 되고, 시드니는 우리나라보다 2시간이 빨라요. 플러스 2를 하면 되고, 런던은 우리나라보다 8시간이 느려요. 그리고 모스크바는 우리나라보다 6시간이 느려요. 그래서 이제 시간 계산 값을 한 번 더 비교를 해야 되죠. 음수인지 아니면 24보다 큰지. 그래서 작다 블록을 가지고 오고, 시간 계산 값이 0보다 작다면, 그러면 다시 시간 계산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블록을 가지고 와서 24 플러스 시간 계산 값을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시간 계산값이 0보다 크다면 한 번 더 비교를 했잖아요. 우리가 24보다 큰지, 그래서 큰지 비교하는 블록을 가지고 와서 시간 계산값이 24보다 크다면 시간 계산값을 이제 빼기 블록을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 계산값에서 24를 빼줬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에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합치기 블록을 또 써야 되고, 합치기 블록을 2번 쓰고, 그래서 여기는 시간 계산 값이 시간이 될 거고, 중간에 콜론 나오고, 이제 분은 동일하니까 현재 분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행해 보면 서울의 현재 시간이 나왔고, 다른 도시 시간 계산을 클릭을 해서 뉴욕을 입력을 하면 뉴욕의 시간, 다음에 베이징, 네, 그리고 시드니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중첩 선택을 좀 더 활용해 봤고요.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게 되면 거의 반을 한 거예요. 나머지 반은 실제 그걸 코딩 블록으로 바꿔서 코딩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주요 기능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려봤고, 요거대로 코딩 블록으로 바꿔봤어요. 친구들도 혼자 작품을 만들 때 순서대로 그리면 훨씬 정리가 잘 될 거예요. 근데 순서도가 아직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말로 써보는 것도 아주 좋아요. 순서도는 알고리즘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순서도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잘 못 그리겠다 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말로 써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해요. 그럼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